안녕하세요, 연입니다. 레츠드로우 키트가 여러분에게 도착을 했잖아요?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만든 미술용품 브랜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을 시작한다면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트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거를 구입해서 1차 배송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정말 제가 이렇게 이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매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딱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그림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내년 상반기에는 그림 그리는 거 관련한 책이랑 클래스를 만들 생각이에요. 이 영상이 아마 이연 채널에서 그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로는 거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채널에 올리려고 하니까 잘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이연 채널의 콘텐츠가 다른 방향으로 잡힌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해서 그냥 클래스를 아예 따로 마련을 하려는 거고, 그 마련을 하면 아무래도 그 정보들이 다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채널에 이렇게 딱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에센셜한 것들을 저는 다 풀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 영상이고, 요즘 조회수 압박 많이 시달리는데요. 이 영상은 조회수 생각하지 않고 만들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이 그냥 이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고. 이 레츠드로우 키트가 없어도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까운 화방이나 문구점에서 다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준비가 되면 된다. 이 최소한의 재료들, 제가 이 레츠드로우에서 1번으로 만든 이 최소한의 재료들이 있으면 누구나 그림 그리는 거를 연습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트 어디서 구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약 주문을 이미 먼 옛날에 받아서 이건 이제 판매하지는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레츠드로우 키트를 참고해 주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 재료를 그냥 구하면 돼요. 여기 있는 재료가 그렇게 대단한 건 없거든요. 우선은 연필, 미술용 지우개, 연필 깍지. 이거는 없어도 돼요. 이거 슬라이딩 지우개 이번에 배송 늦어서 포함해 주셨는데 없어도 돼요. 이거 필통 들어있는데 없어도 됩니다. 노트랑 연필. 노트가 그냥 종이 있으면 돼요. 종이랑 연필, 그리고 지우개. 솔직히 말해서 지우개도 없어도 돼요. 그림을 그릴 때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연필이랑 종이만 있으면 돼요. 진짜 간단해요.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왜 이것저것 넣어서 팔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그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요. 근데 종이랑 연필만 있다고 그림 안 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정말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것저것 엄마가 막 책가방도 사주고 뭐 노트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구색이 갖춰지면 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시작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거는 종이랑 연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랑 연필도 제가 고른 종이고 또 제가 고른 연필이에요. 이제 그게 이 키트의 차이점이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얘네는 거의 이제 잘 안 나오는 모델이라고 하고, 이게 일반 문구점에서 판매하진 않거든요. 얘가 탄소 함유량이 되게 높은 거고, 지금 보면 종류도 막 7B, HB, 8B 이런 생소한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사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비 연필로 톰보우가 제일 무난해요. 톰보우 사비 연필 있으면 되는데 이거 있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없는 분들은 각자 갖고 있는 거 쓰시면 돼요. 하지만 레츠드로우 건 품질이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구할 순 없으니까 이제. 아무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거는 종이랑 연필이다. 다들 미술하면은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끼고자 하면은 한없이 아껴서 가성비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미술 할 때 돈 덜 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독학하는 거, 2번째는 재료를 조금 아껴서 쓰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그림을 배우는 거고 재료값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걸로도 누구나 멋진 작품을 사실 하거든요. 독학으로도 하고 이런 저렴한 재료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학원 다닐 돈도 없고 뭐 비싼 재료를 살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랑 연필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종이를 고를 때의 팁은요, 이게 제가 고른 건데, 보통 이렇게 미니 드로잉북, 스케치북 이런 것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작게 연습을 하면 그 큰 그림을 나중에 못 그려요. 근데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작게 그리는 거는 쉽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책상에서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종이나 뭐 이젤 이런 거를 안 쓰다 보니까 그림이 되게 작아져서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의 드로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거보다 작게 시작하면은 그림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 작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야도 좁아지고 연습도 좀 잘 안 되고 그 긴 선 쓰는 거나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이 손목의 커브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어깨를 쓰는 거거든요. 이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뭐 4절, 2절을 권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해야 되는 사이즈가 한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A4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A4는 아니지만. 그런 드로잉 노트패드를 판매를 할 거예요. 이런 노트패드를 사거나 아니면은 호미 화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켄트지 재단한 거 팔거든요. A4가 100장에 10,000원인가? 그게 이런 형태로 팔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팔고 온라인에서도 팔아요. 저는 흰색 아니고 이거 미색 샀는데 이거 10,000원입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일단은 중요한 거. 노트 혹은 그림 그릴 종이는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제 레츠드로우 이거 실제로 받아보고 와 종이가 너무 많아서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솔직히 이거 되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그려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막 무식한 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양 많은 종이를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종이를 하나 사셔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 이것도 여러분 이거 아껴 쓰지 마세요. 이거 한 권을 다 쓴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시작하는 용도예요. 시작하는 용도.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종이를 넘기면요. 이 첫 장부터 잘 그리기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맨 뒷장부터 그리거나 그냥 두 번째 장에 그리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연습했던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그런 클래스나 뭐 책에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여러분께 다 전수를 드리고 그걸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히 다 모아서 다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제가 많이 했던 거. 자기 손 그리기. 그 두 번째로는 크로키. 그 세 번째로는 그림 일기. 이겁니다. 아니, 그림을 연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3가지를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게 이거라서 제가 하지 않은 거를 알려드리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처럼 라인 드로잉 되게 따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제 아이패드로 지금 제 스타일 같이 그리는 연필 브러쉬랑 뭐 종이 이런 걸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제 인스타 피드 같은 그림 계정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을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나처럼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것저것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연이 말하는, 진짜 이연처럼 이런 라인 드로잉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도 많은데 제일 고효율은 요거 3개입니다. 자기 손 많이 그리고 크로키하고 그림 일기 그리는 거.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잘 그리는 방법이 요런 것들을 약간 스터디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유, 연필 진짜 부드럽고 좋네. 아유, 감동적입니다. 아무튼 자기 손 그리기.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희 친언니의 친구, 그러니까 저보다 4살 많은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추천해준 방법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림 연습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눈앞에 종이가 있고 내가 펜이 있는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림을 연습하고 싶어. 그럴 때 틈틈이 연습하기 좋은 게 자기 손 그리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종이나 이런 게 있고 끄적거릴 거리가 있을 때는 무조건 제 손을 그리거든요. 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그리는 거예요. 종이를 한번 넘겨서 해볼게요. 이렇게 포즈는 뭐 아무렇게나 취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손을 보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다인데 포인트가 있다면 최대한 그 스케치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저는 쉽게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손이 인체 중에서 제일 어렵게 생겼어요. 근데 작은데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손은 되게 어렵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제가 지금 거의 떼지 않고 하나로 쭉 이어서 그렸는데 보통은 이런 과감함이
잘 없습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 선을 그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자기 검열에 그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선 쓰기, 그 익숙하게 그리기, 그 틈틈이 그리기. 그러니까 이 훈련의 목적은 이런 관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그렸을 때 흥미로우면서 어려운 게 인간이거든요. 인체인데 그 인체를 함축하고 있는 게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 관절 다 있지, 뭐 살 다 있지, 주름 다 있지. 이 관절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 팔, 다리 이런 거는 다 쉽거든요. 우리가 뭐 얼굴까지는 예쁘게 생겨서 얼굴은 예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을 못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몸을 완전히 잘 그리진 않는데 아무튼 손을 연습하다 보면은 아 관절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면서 관절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거 이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 손이 그러니까 저라는 나무의 잎사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은행나무 잎만 봐도 얘가 어디 출신인지 알잖아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손만 봐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많이 그리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릴지도 알게 돼요. 되게 관념적인 건데 아무튼 자기 손을 진짜 많이 그려보세요. 전 1000번도 넘게 그려봤거든요. 이걸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서 뭐 그리기. 전 솔직히 제 손등은 볼 게 없어서 많이 안 그리는데 손등에 뭐 뼈나 이런 게 더 잘 보이는 사람은 손등 보고 그려도 좋아요. 뭐 각도를 여러 개 하고 포즈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포즈로 손을 그리고 동시에 선을 좀 안 떼려고 해보세요. 그러려면은 연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연필을 쓰라고 한 건데 볼펜은 이렇게 연필처럼 미끄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쓰는 게 좋고 연필 중에서도 사비가 제일 무난합니다. 근데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2B 좋아하고요. 그 HB류는 솔직히 이렇게 드로잉 하는 걸로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2B나 뭐 6B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그리는 거죠. 이 손을 그릴 때는 그냥 손을 여러 개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면 좋고요.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연습도 해보세요. 손 안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장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좀 멀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부분에 선을 조금 진하게 긋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손 모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힘을 주든지 뭐 선을 덧대든지 해서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멀리 있는 건 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거는 과감함입니다. 그 그림 망친다고 잡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냥 과감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엄청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까운 쪽이랑 먼 쪽이랑 이런 강약 차이가 나잖아요. 뭐 이거를 진짜 더 티를 내주고 싶다. 그림자를 칠할 수도 있겠죠. 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손에서도 여러 가지 감각을 연습을 해서 강약 조절, 그 공간감, 손 하나를 그리더라도 공간감이 있게. 지금 이것도 여기서 좀 더 공간감이 있으려면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진하고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어야겠죠? 뒤로 갈수록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안에서 공간감이 생기잖아요. 또 여기 밑에 안쪽에 눌러주고 정말 관절도 볼 수 있고 공간도 볼 수 있고 이 피부 결도 볼 수 있고 쉐입이 엄청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이 아웃라인을 계속 볼 수 있고 이 아웃라인끼리의 관계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손 그리는 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제 드로잉 독학에서 이게 한 50%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크로키인데요. 크로키 때문에 사실은 종이를 많이 사라는 거고 종이를 예쁘게 쓰라는 거예요. 크로키 할 때 이 크로키를 이렇게 막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3개 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이 아끼려고. 그 진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크게 그리고 그냥 종이를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재료 사지 말고요. 종이를 그냥 많이 사서 종이를 많이 낭비하세요. 연필도 많이 써야 되지만 종이를 진짜 과감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종이에 괜찮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크로키 사이트 그냥 유튜브에 뭐 30초 크로키, 특히 누드 크로키가 좋습니다. 누드 크로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옷 같은 거는 항상 그 기출 변형이잖아요. 옷 입지 않은 사람 보고 그리세요. 아, 저는 아직 청소년인데요. 저 청소년일 때부터 누드 크로키 했거든요. 이 미술학원에서도 이거 했었어요. 이 누드 크로키는 그냥 진짜 사람을 배우는 방법이야. 그래서 누드 크로키 유튜브에 검색한 다음에 그리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30초가 한 4-5개 나오고 1분짜리가 한 4개? 3개 나오고 2분짜리가 한 2개 나오고 20분인가 10분짜리가 이렇게 1개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한 세트 하면 한 1시간 정도 되겠죠? 1시간도 되지 않아. 이거 다 하면은 한 3-40분? 근데 이거 3-40분 매일매일 하잖아? 드로잉 천재가 안 될 수가 없어. 누드 크로키 하는 방법은 제가 누드 크로키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따로 올리긴 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선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시간을 엄수하세요. 30초 안에 못 그리겠어요 해도 넘어가세요. 하다 보면 30초 안에 사람 하나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엄수하면서 누드 크로키 영상 보면서 그리면 되고,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요 정도가 지금 30초고 여기서 1분 동안 더 그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형태를 조금 더 다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간이 좀 약간 남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분 크로키. 근데 좀 잘 그리진 않았어요. 잘 그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사람처럼 보이게 그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사람처럼 보이게 그리지도 못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막 못 따라 하겠네? 근데 이 누드 크로키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얼굴, 팔, 이 팔이 이어진 몸통, 그리고 골반, 그리고 다리, 이렇게 쭉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그림 그릴 때 아까 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도 그런데 밑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거의 정확하게 그리잖아요. 이거를 포착하는 훈련을, 이게 혼자 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 근데 이런 영상 같은 거 틀어놓으면 다 시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부드럽고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렁훌렁훌렁. 사람마다 뭐 그림의 속도가 각자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래도 스케치를 빠르게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많이 그려야 결국 잘 그리거든. 손이 빠른 거는 입시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훨씬 좋아요. 손이 덜 피로하고.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본다고 관찰이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빠르게 샥 포착했을 때가 훨씬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1분 크로키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제 거가 아까 형태가 너무 작았잖아요. 그럼 좀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잘못했던 거를, 이거를 붙잡으면서 여기에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장에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더 잘 그리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크로키를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쉽게 그리게 된 게, 제가 따로 그린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효과 많이 됐던 게 이런 크로키. 크로키 사이트는 진짜 찾아보면 무궁무진합니다. 유튜브에만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유료로 누드 크로키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남들이랑 같이 그걸 그리면서 실제 사람을 보고 그리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미대에서 그런 걸 할 기회가 있었고 학원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누드 크로키 재밌어요. 이게 이제 1분.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하다 보면은 또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손에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강약 조절을 또 연습을 해야 돼. 여기 손 같은 거 바로 못 그리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버무리세요. 나중에 시간 조금 남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해도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뭔가 인체를 그리지 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를 좀 그리려고 해야 돼요. 아,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까 비율이 이상해졌는데 괜찮아. 다음에 잘 그리면 돼. 너무 우리 그 연습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못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쭉 하면 돼요. 아니 너무 못 그리네?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연필도 금방 닳고 또 종이도 닳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필 깍지도 넣은 거고 이 종이도 많이 넣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재료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리는 거고 그 아까워하지 않으려면 비싸지 않은 거 근데 품질은 괜찮은 거 이렇게 하나 뚫어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남들 좋다고 하는 거랑 자기가 썼을 때 좋은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재료를 찾으려고 하면서 좀 방황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1분 크로키가 되는데 아 재밌네. 아무튼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 거, 크로키를 하는 거 요게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나 그림 열심히 그려야지 했을 때 할 수 있는 훈련법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법 자기 전에 하는 건데 그림 일기입니다. 그림 일기를 제가 꽤 오래 그렸어요. 한 2, 3년? 4년? 네, 제 미술 전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전시장 가도 제 그림 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림 일기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손이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실질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얘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가 그림쟁이라는 거를 그림을 안 그리면 자꾸 까먹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의식하는 거, 이 자기 전에 그림 일기 그리는 거. 이게 왜 좋냐? 그림 일기에 관련된 영상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텐데 첫째로 내가 항상 뭔가를 보고 그리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 일기는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그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성산일출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성산일출봉 사진을 보고 그림 일기를 그릴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본 성산일출봉 그 기억 속에 남는 성산일출봉을 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막 그 종달리에 무슨 항구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우도가 이렇게 생겼던가? 우도가 이렇게 있었고 막 뒤에 산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었어. 여기 막 마을이 막 있었거든요. 여기는 좀 뭔가 이렇게 또 이런 바다에 아무튼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이렇게 내가 봤던 거를 그리려고 계속 떠올리다 보면은 형태를 기억하는 그 형태에 대한 기억력이 되게 좋아져요. 저는 그림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언어를 잘 쓰려면 일단 단어가 있어야 돼요. 단어, 어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휘력 자체가 내가 형태를 이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체를 안 틀린다는 거는 그 맞춤법을 잘 맞추는 거지. 근데 그 맞춤법 안 맞춘다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막 그냥 틀려도 막 해도 된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잘하게 됐을 때야 그거 맞추는 거지만 처음에는 이 단어랑 어휘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많아야 되는데 그 알고 있는 형태를 많게 하는 거. 내가 오늘 본 거를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오늘 이거 먹었다, 이거 봤다, 이거를 일기로 쓰고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적인 그림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한 그림 독학 방법은 이렇고요.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재밌어요. 저도 방금 그리면서 너무 또 재밌었는데 8B로 그려볼까? 좀 진한 거로도 좀 그려보시고 이게 학교나 학원에서는 다들 4B4라고 해서 6B나 이런 거 써볼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화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서 아 이런 게 참 좋구나 그 자기가 깨달아가는 거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레츠도로 키트를 할 때도 일부러 여러 개 있는 거를 선택을 한 게 이렇게 넣어놓아야 여러분이 이걸 써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 거고
이 크로키 하는 방법에 대한 팁은 제가 또 예전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뭐 덩어리를 어떻게 보는지, 선을 어떻게 쓰는지.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냥 자기가 해보는 게 제일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선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 그리고 자기가 긋고 싶은 선이 언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고, 그 감각은 진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재밌거든요. 내가 원하는 선으로 내가 원하는 대상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드로잉 키트를 마련한 김에 그냥 너무 예쁘다 하고 말 게 아니라 벌써 이제 그림들 많이 그려주시고 인증해주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그려보면서 나만의 진짜 그림 그리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만든 거니까. 네, 저도 정말 이것저것 영상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뭐지? 제가 자꾸 아는 척 하는 것 같고 잘난 척 하는 것 같길래 내가 찍어야 되는 영상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해서 그래 사람들한테 그림 그리자고 얘기했었지. 해서 그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네 이거 2분짜리 크로키인데 제가 몇 분을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드로잉을 하면서 네, 그게 삶의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생에서 진짜 재밌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림이니까 이 그림 그리면서 다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